얼마 전 북한 자강도 군수공장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비밀 자료를 가지고 북한 미사일 고위 군관들, 장교들이 20명 탈북에 성공을 했으며, 또한 김정은의 사기극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작심 발표를 통해 김정은을 박살냈으며, 나아가 미국의 전문가도 김정은의 주장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북한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의 과장, 조작, 매우 이례적 발표.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작심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수중 핵에 대해 대통령실이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 사실상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작심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즉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험했다면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핵 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직경 1m 이하의 어뢰에 들어갈 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 라며 김정은 정권의 사기극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사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장의 진위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보감시정찰 ISR 정찰을 활용해 북한의 핵어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수중 무기 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 중이라며 우리 군은 이미 유사시에 해당 무기 체계의 발진 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 능력을 보유 중이며 대잠수함 전력 및 항만 방호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정은 정권의 수중 핵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에게 강력 발언의 수위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주장했다라며 우리 군은 연합 ISR 연합정보감시정찰 자산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능력 대응을 위해 복합 다층망 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연일 수중 핵어뢰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정은 정권에게 조작 또 이 기만 사기극에 가깝다라고까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김정은의 앞으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조야 북주장 수중 핵어뢰 시험 위구심.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수중 핵 어뢰를 실제로 시험에 전력화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북한의 국방성은 지난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최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 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의 주요 시험을 조선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 어뢰 해일 1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4월에는 해일 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해일 1, 해일 2 시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진은 물론 항로, 자망시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 핵 어뢰 시험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많은 돈을 사용해 수중 핵 어뢰 개발에 쓸 만큼 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까닭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는 북한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사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들은 아마도 내부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실제로는 하지 않은 수중 핵 어뢰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19일 북한이 이 수중 핵 어뢰를 시험에 성공해 실제로 전력화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수중 핵 어뢰 해일이 지난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지만 여전히 개발 중이고 아직 배치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수중 핵 어뢰 시험 주장과 관련해 특정한 정보가 많지 않다라며 그 같은 주장을 입증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 다른 군사 매체인 밀리터리 데일리는 현재 북한 김정은이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해일 2-53 이 해일 시험에 대해 이는 대놓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 전문가들 또 수중 핵 어뢰의 밝은 전문가들을 대놓고 속인 것이다 라며 이는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할 만큼 다급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밀리터리 데일리는 김정은이가 많은 거짓말을 그동안 쏟아냈는데 이번 수중 핵 어뢰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은 코웃음이 날 정도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며 김정은의 이런 거짓 이는 김정은이가 쓸 카드가 많지 않다라고 이 미국의 핵 수중 어뢰 소식에 밝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북한 국방성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 북한 국방성 또 자강도에 있는 군수공장이 쑥대밭이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 자강도 군수공장 소식통에 밝은 알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서 만가동, 만부하에 들어간 것은 북한 군수공장입니다. 북한 군수공장이 이렇게 만가동, 만부하 24시간 생산을 하는 것은 러시아로 보내기 위한 포탄과 무기들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기 위해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자강도 또 양강도 함경 북도에 있는 군수 공장들에는 배급을 줍니다. 자, 이런 속에 얼마 전 자강도 알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개발 또 연구하는 이 북한 미사일 부대의 핵심 군관, 중좌에서 상좌, 또한 상위에서 대위 20명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상좌, 김모 상좌는 군수공장에서 주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밀 장치들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던 핵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모 상좌가 며칠 전에 갑자기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자, 박모 중자는 이 김모 상좌와 함께 이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수입하는 부책임자입니다. 이 부책임자인 박모 중자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며 병가를 내고 3일 정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명의 미사일 관련 군관들이 그날 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는 북한군 미사일 기술 책임자인 김모 상자와 박모 중자가 집단 탈북을 이미 그전부터 기획했다라고 자강도의 알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8명 정도의 대위, 상위 이 군관들도 배치된 지 약 1년 정도 된 기술 군관들입니다. 이 기술 군관들 나이는 평균 26에서 28살 정도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책임자인 김모 상자와 박모 중자가 갑자기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자 3일 후 18명의 상위, 대위, 미사일 고위 군관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18명의 상위, 대위 군관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및 북한의 핵심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사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핵심 군관들입니다. 그런데 야네들이 1년 전 배치가 된 이후에 약속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중발해 버렸습니다. 이후 북한의 국방성에서 긴급 검열 그룹바 성원들이 속속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국가보위부 보위원들과 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동원돼 탈출한 이 김모 상자의 사무실, 박모 중자의 사무실과 또한 그들의 집까지 알아봤는데 그들의 집, 가족들까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산의 알소식통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6명에서 27명 정도가 집단 탈북을 했는데 해산의 알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압록강, 두만강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국경에는 전기, 철책 및 지뢰. 그런데 날씨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간 이게 오히려 탈출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으니 전기, 철책도 소용이 없었고
땅이 꽁꽁 얼어붙었으니 지뢰도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압록강, 두만강이 지금 얼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야밤에 26명에서 27명 정도 되는 이들이 미사일 관련 고위 군관들이 야밤에 두만강을 건넌 것 같다라고,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해산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들이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뭐 러시아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가족들까지 다 해서 정말 잘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의 WTR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황해도에 있는 북한군 특수부대 62 저격여단 소속의 1개 중대가 완전히 전멸을 당했다라는 소식. 또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북한 김정은 종말 발언 이후 김정은이가 또 도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발진을 했으며 중국 공산당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스텔스기 부대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F-35는 김정은 정권 종말 고하는 선봉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 제17 전투 비행단을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에 김정은의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라고 김정은을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적의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해 폭격할 수 있습니다. F-35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공중자산이며 김정은 정권 스텔스 전투기 F-35A로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라는 신원식 장관의 작심 발언의 저의에 대해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7 전투 비행단 장병들에게 북한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 적화 전략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며 최근에는 북방 한계선, 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며 김정은이가 협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이날 소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 것과 관련 이달 19일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이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라며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도발 시에는 F-35만의 은밀 침투,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가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4일 날 소식입니다. 이에 김정은이가 도발을 했습니다. 자, 북한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잠수함에서 쐈을 가능성,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거론하자 김정은이가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발사 위치는 특정하지 않고 북한은 해상에서 포착됐다라며 전문가들은 심포에 북한 잠수함 건저 시설이 있는 만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식을 한 신형 핵 공격 가능 디젤 잠수함이라고 우기는 김근옥 영웅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합참은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난 24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을 여러 발 북측 서해 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나흘이 지난 28일 추가 발사에 나섰습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4일에는 지상에서 28일에는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우리 한미 전략자산들이 또 출동을 했지요. 한반도 주변에 미 핵 항공모함 3척 집결, 북한, 중국 동시에 견제 나서 미국 원자력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전쟁을 언급하며 서해상 폭격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또한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핵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로 집결하고 항모가 발진한 이 소식에 중국 공산당이 난리가 났다라고 대만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 뉴스는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지난 주말 7함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모는 일본 남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루즈벨트함 진입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미 해군 7함대 관할 작전구역에는 로널드 레이건함, 칼빈슨함 등 3척의 항모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항공모함 3척을 동해 한국 작전구역에 투입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작전구역에 3척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의 홍해 위협 등 중동 지역의 긴장된 정세에도 항공모함 한 척을 7함대 구역에 추가 투입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언급하는 등 국지 도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커비 백악관 군사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태세 변화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핵항공모함 3척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국군의 견제에 나섰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도 한결같이 북한의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의 수위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또 중국 해군과 중국 군사력이 이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이 대만 언론들의 핵심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미일 동맹, 이 동맹을 누가 강화하도록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북괴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북괴 김정은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져하는 겁니까?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북한군 제2군단 황해남도 평산 2군단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지금 북한군 제2군단 62 저격여단 소속의 1개 중대 특수부대가 완전히 전멸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올해 1월 달에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군 2군단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이 소식은 지금 북한 김정은에게까지 1호 보고가 되었으며 이런 사고는 그전에도 몇 번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북한군 제2군단 산하 62 저격여단 핵심 특수부대 1개 중대가 쑥대밭 전멸한 충격적인 사고여서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군 62단 소속 62 저격여단 소속의 이 중대는 다른 북한군 보병과 달리 북한군 보병은 평균 1개 중대가 약 120명, 그러나 저격여단 또 경보병여단 등 그 부대 안에 있는 중대는 약 80명 정도. 62 저격여단 이 중대는 약 80명 정도인데 얼마 전 이 중대는 북한 군 전역에서 실시한 방식상학 특수훈련 시범 훈련에서 1등을 받았을 만큼 이 중대는 전투력이 막강하고 2군단 산하에서도 그야말로 난다 긴다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이 부대에서 차출된 특수부대 요원들이 북한 김정은 경호부대에 들어갔을 정도로 이 62 저격여단 이 중대는 그야말로 막강한 중대였으며 격술과 단도 던지기 또 사교훈련 군견과 함께 48시간 산속 수색 또 물속에서 48시간 훈련 등등 여러 훈련에서 1등을 받았을 만큼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왜 전멸을 했을까요? 황해남도의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가 작년도 10월 달에 최고 사령관 표창까지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얼마 전에 천리 행군을 진행을 했습니다. 밤에 거의 이틀 정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하는 천리 행군. 황해남도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나아가서는 평양 근처까지 이 천리 행군. 따라서 천리 행군도 이 특수부대는 곱하기 2번, 천리 행군 2번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부대가 이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보이며 천리 행군에서 1등을 할 만큼 북한군 국방성에서 이 부대만큼 되면 조국 통일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며 그날 훈련을 끝내놓고 북한군 국방성에서 일부러 부대로 내려갈 때는 차를 타고 편하게 내려가라라고 차까지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0명의 이 61여단 소속 특수부대원들이 차를 타고 부대를 온 이후 또한 상급 부대 후방총국에서 돼지고기와 여러가지 찹쌀 등 이 후방 공급도 잘해서 그날 잘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해도에는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서 완전히 추운 날인데 그날 신입병사가 불 당번이었는데 불을 떼느라고 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약 75명 정도의 특수부대원 중대가 완전히 다 죽어 자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입병사인 이 신배 하급병사가 그날 불당번을 섰는데 불을 잘 떼라는 지시에 따라 농장으로 가서 나무를 훔쳐왔는데 그 나무가 일반 장작이 아니라 너도밤나무 장작을 밤새껏 불을 뗐는데 그 너도밤나무 연기에 질식해 1개 중대 약 75명 정도가
전멸했다라고 황해남도의 R소식통과 북한군 2군단 소속의 R소식통이 동시에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사실은 6시면 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푹 쉬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계속해서 기상을 하지 않고 이 불을 떼고 했는데 결국은 전멸된 그 충격적인 상황을 오전 10시, 9시에서 10시에 돼서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시가 내려가고 연락을 상급기관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군의소에서 오고 군관들이 오고 했는데 이미 너도밤나무, 이 너도밤나무 이 가스 이 연기에 쏘이면 그냥 이 일산화탄소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군 62 저격여단 1개 중대가 전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